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하나임 뉴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대통령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제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권력이 무력화가 되고 말이죠. 입법, 그러니까 국회에 이제 실질적으로 국회가 우리나라 정치를 담당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볼 때 심히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말이죠. 현재의 이 시국을 말이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내란, 또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괴, 그리고 이제 그 친위 쿠데타,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나온 분이 계십니다. 바로 이재명 대표죠. 그래서 이제 이 어떤 분은 이제 강의에서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한 것이 아니고, 현재 내란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이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그리고 그 더불어민주당의 박선원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박선원 의원. 그리고 이제 민주노총이다. 이렇게 이제 이분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이야기했듯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내란 수괴, 내란죄, 친위 쿠데타, 이렇게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규정을 했는데요. 규정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이제 선전선동을 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현재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란으로 볼 수가 없다. 내란의 기본적인 요건은 말이죠. 여러분들도 방송을 들어서 많이 아시겠지만은 국가를 전복, 체제를 전복하기 위해서 폭동을 일으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런 모든 것도 이렇게 이제 용어를 쓰는 것도 그 이동호 장로님, 이동호 교수님이 원래는 그 주사파 본류였잖아요. 이분이 진단하기를 지금까지 모든 경험으로 봤을 때에 이 구호 내지 전술 전략이 바로 북한에서 내려오지 않았나, 그렇게 이제 의심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가 말이죠, 어느 나라에 가든 우파가 있고 좌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좌파 정책이 있고 우파 정책이 있습니다. 그 정권에 맡은 거에 따라서 평가를 해서 다음 정부를 국민들이 선택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참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북한과 남한이 지금 대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 3대 세습 정권이고 국민들을, 인민들을 완전히 혹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아니라 김일성 시체의 영생교도, 김일성이 언젠가는 살아난다는 그게 지금 여러 사람들이 쇠뇌가 되어 있습니다. 가스라이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권력을 하고 있는 김정은이가 행사하고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대치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이 사실 좌파를 용인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좌파 중에서도, 그 중에서 종북 좌파는 말이죠. 좌파와 종북 좌파는 엄격하게 우리가 구분을 해서 봐야 되는데 참으로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이동호 장로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박선원 의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노무현 정권 때에 그 초대 국정원장을 지내셨죠. 김성규 장로, 이분이 말이죠. 뭔가 그 정보 국정원장으로 있을 때에 우리나라의 그 고급 정보가 전부 북한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청와대에서 이 모든 비밀이 넘어가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대통령을 만나서, 현재의 그 청와대에서 이런 모든 비밀이 북한으로 통째로 넘어가는데 바로 박선원 보좌관입니다. 이 사람을 체포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제 보고를 하고 나오는 그 자리에서 바로 직위 해제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은 사실 좌파로 정부를 시작해서 나올 때는 말이죠, 퇴임할 때는 우파로 퇴임을 했습니다. 그분도 미국에 가보려고 하니까 현실적으로 우리 남북한이라든가 세계 정세를 봤을 때에 우리가 우파 정책을 하지 아니하고는, 한미 동맹을 하지 아니하고는 우리나라가 그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어렵다고 이제 판단을 한 것 같았습니다. 자, 이 박선원 의원이 그 당시에 그렇게 이제 살아남게 됐고요. 문재인 정부 때는 미국에 특사로 갔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국가정보원의 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으로 들어갔다고 그러죠. 국정원의 모든 부서는 말이죠, 각 부서가 하는 일을 서로가 모르 들어가는 그런 체제 아닙니까? 그런데 딱 두 사람만이 모든 정보를 알 수 있다고 그럽니다. 바로 국정원장과 기조실장이라고 그러죠. 자, 여러분, 박선원 의원이 지금
모든 정보를 말이죠. 전부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이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서 박선원 의원 질의를 하는 것을 보고 말이죠. 저는 섬찟 놀랐고요. 상당히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아주 날카롭게 하면서 말이죠. 모르는 곳이 없습니다. 곳곳에 모든 정보를 취합을 해서 아직까지 그분에게 누군가가 이제 정보를 제공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말이죠. 국가 기밀이죠. 수방사의 안에 내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으며 국방부에는 어떻게 되어 있으며 대통령실 어떻게 되어 있으며 정보 담당하는 자가 누구며 이름까지 국방위에서 보고서에서 공개가 되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말이죠. 북한에 우리 대한민국은 이런 게 있습니다. 간첩질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알려주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여러분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고 다 용인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말이죠. 남북한이 대치를 해가지고 있습니다. 찬양무도한 정권이 있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체제 경쟁은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때늦은 체제 경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한번 보십시오. 경제력, 그 다음에는 국방력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왜 북한을 추종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제가 볼 때는 말이죠. 소수의 무리들이 북한의 약점에 잡혀서 북한이 하는 대로 꼭두각시 노름을 하고 북한의 지령을 받고 그대로 하고 그 사람들이 남한에서 활동할 때는 그것을 감추하다 보니까 우선은 민주주의다 민주 여러분 민주가 밥 먹여주니까 그걸 떠들다 보니까 모든 국민들이 다 그게 이제 선동선전에 놀아나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음을 즐겁게 해줘야지 귀를 즐겁게 하는 그 내용에 말이죠. 우리가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란은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죄가 아닙니다. 비상계엄은 대통령으로서의 어려울 때에 선택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내란이 성립이 되려면 말이죠. 국가를 전복 또는 체제를 전복하는 폭동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이동호 장로님의 강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한 16분 정도 되는데요. 이 내용을 들어보시고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우파를 떠나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모여서 기도하고 외쳐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말이죠. 우리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달콤한 말이 들어오는 것을 그대로 수용하지 마십시오. 생각을 해보십시오. 진정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세력이 누구인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이동호 장로님의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꼭 한번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을 전복하고자 하는 반란 세력이 우리 대한민국을 대통령을 내란 수괴라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넘겨보시죠. 이 반란의 주범이 누구냐면 우리는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이재명, 박선원, 민노총입니다. 다음요. 우선 김여정이 한번 지시한 내용을 보십시오. 아예 대놓고 국민들은 윤석열 저 천치 바보들이 들어앉아 자꾸만 위태로운 상황을 만들어가는 정권을 왜 그대로 보고만 있는지 모를 일이다. 무슨 말이에요? 탄핵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2022년도에 한 얘기입니다. 예, 다음요. 이재명은 대통령을 내란 수괴라고 반란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탄핵이 터지자 이재명이 뭐라고 이야기하며 국회에서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직무에서 배제하고요. 그리고 이재명을 윤 대통령을 국가 내란 범죄 수괴로 그리고 계엄령 선포를 반란 행위이자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했습니다. 여러분 이 규정 어디서 나왔을까요? 저는 이와 똑같은 상황을 압니다. 과거 저희가 전대협 시절에 매번 어떤 행위로 어떻게 하라고 아예 구호까지 다 지시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요 노무현 탄핵 때 여러분 처음 들어보는 용어가 등장했습니다. 의회 쿠데타라는 용어입니다. 그거 어디서 나왔냐면 북한의 한민전이 지령한 내용입니다. 이번 사태를 의회 쿠데타라고 규정하라고 하자 30분 있다가 정확하게 국회 본청 안에서 국회의원과 국회 보좌관들 입에서 의회 쿠데타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것도 지금 이 정확하게 윤 대통령을 내란 범죄 수괴 또 내란이라고 규정한 것 저는 북한이 지령했다는 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증거를 제가 이따가 지금 설명해 보겠습니다. 다음요. 이석기는 경기 남부연합, 이석기 뒤에 경기 남부연합, 그러니까 민족민주혁명당 간첩 사건의 책임자인 이석기가 배후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뒤에 한번 보십시오. 예. 이게 지금 2010년도에입니다. 2010년도에 시민의 행복한 성남이라고, 이게 뭐냐면 성남시장이 당선되고 이석기가 김미희라고, 그러니까 이재명이 김미희라는 이석기 부하를 지금 인수위원장으로 임명한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 성남시에 가장 설립한 지 3개월도 안 되는 회사, 나눔환경이라는 회사에, 여기가 한용지라는 친구인데, 한용지는 이석기 직계 후배입니다. 후배가 만든 회사에 뭘 줬냐면 청소 용역 전체를 다 줘버렸습니다. 성남시에요. 엄청난 이권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얘들이 그 뒤에 한번 그 다음 들어보십시오. 성남시에 위원장 김미희 경기동부연합, 윤원석 경기동부연합, 이용대, 조양원, 한용진 다 성남시를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권 사업을 손에 넣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성남 산하의 여러 시 기관들이 있습니다. 성남시가 설립한 기관들, 여기에 전부 경기동부연합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걔들이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걔들 월급 주고 이권 잡고 성남시를 아예 경기동부연합 이석기의 시로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성남시장 선거에서 김미희가 양보했어요, 후보를. 그래서 이재명이 국회의원에 성남시장이 된 겁니다. 그러자 이재명은 아예 성남시를 경기동부연합으로 다 줘버렸어요, 이석기한테. 변호사 되자마자 이재명은 이석기하고 연합해서 활동했습니다. 여러분, 대장동 사건이 터졌습니다. 거기에 수익이 1조 원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 돈 지금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그 돈의 최소한 절반 이상, 5천억 이상이 이석기를 통해서 북한으로 갔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장동 뿌리겠습니까? 백현동, 온갖 비리들이 있습니다. 그 후에 이재명은 어디로 갔습니까? 저기로 갔습니다. 경기도로요. 그래서 경기도지사가 됐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전체가 누구의 활동부대가 됐을까요? 이석기 경기동부연합의 활동부대가 됐습니다. 그 돈으로 조직을 꾸려서 경기동부연합 이석기는 자기 수하를 민주노총에 들여보냈습니다. 지금 현재 양경수 위원장이 이석기의 대학교 용인 외국어대학교 직계 후배입니다. 그리고 주사파 출신입니다. 그 다음요. 이게 신동아가 한 내용입니다. 성남시장 이재명과 경기동부 이석기를 말하죠. 그 다음에 한총련은 제가 있던 전대협 그 후의 세대입니다. 한총련은요, 우리는 그래도 국민들 눈치라도 봤는데, 한총련은요, 수령이, 다시 말하면 김일성, 김정일, 그리고 김정은이 지시하면 우리는 총폭탄이 돼서 죽겠다는 아주 꼴통 주사파들, 꼴통 중에 꼴통입니다. 매일 수령이 된 충성문을 맹세하고요. 이들이 이재명 뒤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이 결국 경기도지사도 되고, 그 후에 뭐가 됐습니까? 대통령 후보가 되고 지금 성남시장이 됐습니다. 그 후에 한번 보십시오. 충북 동지의 간첩단 사건입니다. 얘들 한 10년인가 받았어요. 이들이 지금 현재 4명인데, 이들이 북한에 보낸 통신문이 있습니다. 다음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21년도 7월이니까요. 대통령 선거 전입니다. 후보가 되기 전입니다. 북한에게 보낸 통신문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으냐면, 이 지사가, 다시 말하면 이재명이 민주진보 개혁 세력이 뭡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야기한 겁니다. 대선 후보로 광범위한 대중들이 결집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온 조직이 이재명을 지지하도록 본사에서, 북한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달라, 지령 내려달라고 충북 동지회가 북한에 보낸 통신문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주변에 그러면 누가 있습니까? 우선 경기동부연합 주사파 있죠, 간첩 있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한총련 있죠. 그 다음에 온갖 주사파 세력들 싹 다 붙어서 결국 대통령 후보가 됐습니다. 이 이재명이. 그래서 저는 이재명 뒤에 이석기,
민족민주혁명당 간첩 이석기, 그 다음에 또 한 청년이 있고, 그 다음에 주사파들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재명이 이번 사건 터지자마자 뭘 했습니까? 우리 대통령을 내란 수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까 우리 그 김학성 교수님이 정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대통령의 계엄 행위는 정당했고 국가 위기 상태에서 대통령의 의로운 결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로 내란이라고 해요. 여러분, 내란이란 말 들으면 어떻습니까? 느낌이 섬뜩하죠. 그리고 대통령이 내란 수계는 몰리는데 대통령을 누가 옹호하겠습니까? 아까 그 김학성 교수님이 설명이 잘했지만 부하 뭐라고요? 부하 수행자? 그 가담하는 사람들 전부 다 집어넣는다는데, 이게 뭐냐면 언어를 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압박해서 아예 저항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게 그래서 전체주의 수법입니다. 그래서 이 말에 누가 들어갔습니까? 언론, 그 다음에 학자들 다 입담을 했습니다. 우리 김학성 교수만 처음으로 이건 내란 행위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러자 우리의 의로운 투쟁에, 정광 목사님이 의로운 투쟁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조금씩 학자들이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내란 수기라는 용어 어디서 나왔을까? 저는 북한이 지령한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 다음 넘겨보시죠. 다음, 이 주범이 박선원입니다. 이 1심의 간접단 사건이 연루된 자입니다. 넘겨보십시오. 이 박선원이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12월, 그러니까 지났죠. 12일 오후부터 13일 오전까지가 고비다. 이들이, 다시 말하면 보수 세력이 새 규합에 나서지 않도록 하는, 다시 말하면 겁을 줘서 이들 주변에 국민들이 모이지 못하도록 해라.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법원, 검찰 눈치 보지 마라. 누구한테 지시했냐면 국가수사부, 경찰이 지시하고요. 그 다음에 국방부 안에 있는 국방부 조사본부, 그 다음에 이번에 지금 방방 뛰고 있는 고위공직자 공수처, 여기에 지시했어요. 간첩 혐의자가요. 분기탱천에서 이들을 긴급 체포해야 된다고 아예 내란으로 대통령과 그 주변을 체포하라고 지시해서 지금 그대로 가고 있어요. 다음요. 이 친구는요, 2006년 10월 달에 통합진보당 내에 간첩단 사건을 수사하게 됐습니다. 그게 북한의 지령을 받고 통합진보당, 통진당 결국 해산됐죠. 통진당 안에 간첩단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수사하다 보니까 여러분, 청와대 안에서 실시간으로요, 그것도 큰 트럭 두 대, 그러니까 약 8만 페이지가 넘는다 그러니까요. 제가 보면 그 트럭으로 2대를 가득 실을 정도의 청와대의 가장 중요한 국가안보 기밀이 실시간으로 북한으로 넘어간다는 사실을 국정원이 포착했습니다. 당시 국정원장이 김승규 국정원장입니다. 김승규 국정원장이 노무현한테 갔습니다. 지금 현재 이 청와대 안에서 매우 중요한 정부가 새나가고 있는데 그 새당이 누구냐? 대통령실의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이다. 박선원이다. 라고 증거를 가지고 들이댔어요. 왜냐하면 대통령 참모를 수사하려면 대통령 재가가 필요합니다. 김승규 국정원장은요, 나오다가 자기 해임당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박선원 수사 못하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1심의 간첩단에게 정보를 넘기고 실질적으로 이 박선원이 연대 제 후배입니다. 연세대학교의 학생운동권 출신입니다. 이 친구가 영국 갔다가 일본에서 내가 볼 때 행적이 이상해요. 안 보여요. 어쨌든 그런데 노무현 정부 들었으니까 딱 핵심 중에 핵심인 안보전략비서관 오더라고. 근데 이 친구가 결국 1심의 간첩에 다 넘긴 거예요. 이 박선원이 나중에 문재인 정부 때 뭐 했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 맨 처음에 미국 특사로 갔어요. 그리고 또 중국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국정원에 직접 들어갔어요. 그래서 국정원장의 기조실장 했어요. 기조실장 국정원들 정보기관은 양쪽이 다 차단시킵니다. 언제 무슨 일 하지 모르게 서로. 그런데요, 유일하게 이걸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딱 2명 있습니다. 국정원장하고 기조실장입니다. 왜냐하면 기조실장은 돈을 줘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진급시키는 인사를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기조실장을 했습니다. 지금 이 박선원이 어디서 나오는 정보인지 모르지만 국정원이 자기 심어놓은 자기 뿌락치겠죠. 정보를 모르지만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을 공격하고 있어요. 맨 처음에 특수전 사령관 찾아간 놈이 누굽니까? 박선원입니다. 이들이 지금 박선원이는 그리고 구체적으로 공수처도로
그 다음에 경찰도로 긴급 체포 수사하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반란의 주범들이 대한민국을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요. 그 다음에 민노총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도. 이 녀석들 그 7일날 모였던 겁니다. 이거 얘들이 지금 이미 민노총은 이전에 12월 5일날 이미 총파업을 선언해 놨습니다. 총파업을 한다는 얘기는 회사에 다니는 노동 근로자들이 회사 안 나가도 된다는 얘기예요. 무엇 때문에 총파업을 해놨을까요? 7일날 인원 동원하려고요. 저기다가. 다음요. 얘들은 2022년 윤석열 정부 들어서기가 3월 10일날 투표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지난 3월 24일날 윤석열 정부와 5년 내내 투쟁하고 탄핵시킬 거라고 이미 대표자 회의에서 했습니다. 이게 그 뒤에 보십시오. 다음요. 이게 지금 대표자 대회에 명이 나온 성명서입니다. 다음요. 그리고 계속 퇴진 총궐기 투쟁 벌였죠. 다음요. 그런데 이 민노총이 누굽니까? 다음 넘겨보십시오. 이게 지금 민노총 내에 있는 간첩단, 민노총도 여러 간첩단이 활동합니다. 그러니까 충북 동지에도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창원 간첩단도 있고 제주 간첩 다 민노총이 있는데 그 안에 민노총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이 간첩이었습니다. 석권호라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의 당시 민노총 지위가 뭐냐면 조직쟁의국장입니다. 조직쟁의국장은 민노총 전체 조직을 장악해서 거기에 스트라이크 벌이고 시위 벌이고 파업 벌이고 투쟁하는 것을 전체로 총괄하는 놈입니다. 이 친구가 열 몇 차례 북경, 베트남, 프놈펜, 중국 광주 하노이 등지에서 간첩과 접선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자기 하부 조직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지금 언론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언론에 뭐가 있습니까? 민노총 산하 조직이 있습니다. 언론 노조입니다. KBS, MBC, SBS 다 언론 노조입니다. 그 언론 노조를 누가 쥐고 있어요? 민노총이 쥐고 있는데 그 핵심 중에 핵심이 석고다라는 간첩입니다. 이번에 18년 받았죠. 12년, 18년 받았죠. 다음은 이 민노총의 2022년도 11월 15일자 지시물입니다. 북한이 지시한 거예요. 예? 각계각층의 분노를 최대한 불축시켜라. 다시 말하면 세월호 같은 사태, 그보다 훨씬 더한 사태를 일으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민이 죽어간다. 이게 나라냐. 퇴진이 추모다. 그리고 그 옆에 사진 보십시오. 사진에 그대로 퇴진이 추모다. 국민이 죽어간다. 이게 지금 북한이 지령해준 구호입니다. 구호를 그대로 들고 나왔어요. 여러분, 지금 내란 수교라고 우리의 대통령을 김학성 장로님이 이야기했지만 우리나라 최고의 헌법학자입니다. 김학성 장로님의 책 가지고 지금 현재 판검사들은 그 책으로 다 공부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헌법학자가 딱 첫일성이 대통령의 계엄은 사법심판 대상 아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란 폭동도 없었고 국헌 물론 목적도 없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지금 이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정당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구국의 항전을 이렇게 반란으로 내란으로 몰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만 알 것이 아니라 오늘 집회한 목적은 이 사실을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토요일은 정광 목사님이 눈물 흘리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일정이 살인적이에요. 어제도 또 인천 집회 마치고 아침 기자회견하고 인천 집회 갔다가 다시 오후에 또 와서 방송하시더라고요. 죽겠다는 얘기입니다. 저분의 목숨을 건 투쟁에 우리가 같이 하십시다. 그래서 이번 토요일은 전부 다 나와서 저 반란 세력들을 우리 힘으로 진압합시다.